자, 위약금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아마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이제 기존 경영주님 중에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는 대부분 위약금 분쟁과 관련된 건이고, 위약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드리자면, 위약금은 무조건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나온 대로 위약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위약금 100%를 내고 나간 점포는 단 한 군데도 없었고,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또는 여러분들 지인 중에서 나는 위약금 100% 냈는데 2천만 원 나와서 2천만 원 다 냈는데, 네, 그러면 약간 호구 잡혔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법적인 측면에서 좀 바라보자면 이미 판례가 위약금을 100%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가. 즉 그런 판례가 있다는 건 다음 소송에서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이 작용이 되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본사도 수익을 가져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도 해지하고 여러분들 사유로 인해서 해지가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을 준 부분을 공으로 인정해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짜리를 1,400, 1,500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죠. 이걸 본사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위약금이 나오게 되면 저희 위약금이 2천만 원인데 저희가 1,500만 원까지 해드릴게요. 대신 양수도 날짜까지 좀 운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오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2천만 원 낼 바에 500만 원이라도 아껴서 1,500에 손실을 보는 게 그나마 나으니까 해서 그때까지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금액을 더 협상을 해서 깎으셔야 돼요. 회사와 진흙탕 싸움을 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회사랑 빠이빠이 할 거면 굳이 진흙탕 싸움을 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그걸 뭔가 싫어하시더라고요. 얼굴 붉히는 게 싫어서. 근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다면 그 돈을 그냥 내고 나오시는 거고. 예. 근데 내가 어떻게든 싸워서 돈을 아낄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하신다면 협상에 협상, 그리고 반협박을 해서라도 돈을 깎으셔야죠. 그래서 제 의뢰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위약금 1,7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 회사에서 아마 1,200, 그때 당시 1,200까지 다운을 시켜줬었는데 그게 0원으로 바뀌었던 이유도 사실은 협상의 협상을 넘어서 나중에는 협박 수준의 약간 회사의 과실일제, 그 귀책 사유를 좀 어떻게든 찾아서 좀 이제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좋은 결과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게 무조건 된다라고 이제 제가 보장을 드릴 수는 없으나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200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소한 1,000 이하로는 다운을 시키셔야 된다. 그래서 제 늘 목표는 500 이하. 예. 왜냐, 영어는 너무 과도하고 최대한 500에서 1,000 사이까지는 좀 맞추셔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위약금 부분에서 마이너스 손실 부분을 줄일 수 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그리고 제가 세븐이랑 CU를 다녀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분위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상 이런 협상에 있어서 GS가 그나마 좀 먹히긴 해요. 제가 세븐을 추천을 안 하는 이유도 약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회사가 워낙 좀 강성이다 보니까 정말 법대로 가시죠. 소송 가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GS는 그래도 좀 협상의 여지가 좀 있는 회사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GS를 제가 좋아해서 CU보다 GS가 좋다?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약금을 내야 되는 그런 해지 상황에서 GS가 CU에 비해서는 어떤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더 있는 회사인 것 같다. 내가 다녀봐서 그 부분은 알겠다. 그래서 GS25를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추천드리는 딱 그 정도인 겁니다. GS가. 그래서 참고하시고, 어쨌든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영업사원이 제시한 금액 이상으로 협상을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게 어떻게 하면 무조건 다운시켜줍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회사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영업팀장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팀장이 여러분들을 그래도 좀 배려해 주려고 하고 잘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영업팀장이 있는 반면에 정말 소위 말해서 짤없는 영업팀장도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 돈 얼마 내든 말든 빨리 그냥 법대로 하고 이렇게 가는 또 영업팀장이면 사실은 협상은 안 되고 반협박 수준으로 이제 가야 되죠. 전략을 바꿔서.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거. OFC 성향은 별로 상관없습니다. 이런 협상에서 OFC는 별로 이제 끼진 않아요. 영업팀장과 해당 지역팀장의 어떤 의지가 좀 중요하고 그 의지가 사실은 회사의 상황에 맞춰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화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어떤 방법으로 하면 무조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위약금 영혼을 받았던 그 점포 같은 경우에도 OFC 성향은
썩 좋진 않았으나 영업팀장이나 이제 지역팀장이 그래도 좀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좀 통했지, 다른 분이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고 더 막 이제 말 그대로 소송까지 갔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됐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면서 영업팀장을 잘 만나는 것도 마지막까지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령 매출이 안 좋은 점포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무리가 영업팀장의 성향 때문에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진흙탕 싸움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회사가 시키는 대로 그냥 그 금액을 다 수용하지 마시고 늘 협상의 기회는 열려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그 협상하는 방법을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하시고 인지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센티브 관련해서 협상할 때, 또는 내가 이제 해지할 때 위약금과 관련된 협상을 할 때, 또는 본사에서 뭐 리뉴얼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줄 때 어느 정도 범위까지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 협상할 때 이 협상 방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회사원을 상대로 생각한다고 바라보시고 이 회사원들이 어떤 것에 움직이는지를 좀 파악하고, 예전에 제가 한번 말했을 겁니다. 그 내용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조건의 어떤 좀 성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에 대한 어떤 의견들은 각각의 어떤 자유고, 생각하는 건 자유고, 저도 제가 실제로 근무해보고 실제로 이런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나오는 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 정도의 가이드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